네, 지금부터 마이크로비트 RC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RC카에 들어간 그 코드들이 사실 양이 많지가 않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지만은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코드들이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됐는지 일단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빠르게 훑어보고 그 다음에 RC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비트 공식 사이트는 아래 주소와 같고요. 이 주소로 들어와 주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의 메뉴 중에 코드 만들기 들어가 보시면 메이크 코드 편집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프로그램 만들기 다음에 새 프로젝트로 들어가 주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화면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이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블록을 이어 붙여서 원하시는 기능을 구현하게 될 거고, 가운데 보이는 이 메뉴가 여러분들이 사용할 블럭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이렇게 세부적인 블럭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블럭처럼 이렇게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는 추가 메뉴가 더 나오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블록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더보기 메뉴를 살펴보시면 추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왼쪽에는요, 마이크로비트를 웹 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실제 기기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지만은 일일이 테스트를 하려면 사실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시뮬레이터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변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를 왜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변수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이제 요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컴퓨터가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 정보를 사람의 머릿속에 뇌에다가 저장을 하겠지만 컴퓨터는 뭐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어디에다가 정보를 저장해라. 뭐 예를 들어서 저의 나이가 이제 34살인데 34시라고 하는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메뉴에 가서 변수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나의 나이, 나의 나이라고 하는 그러한 변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의 공간을 컴퓨터 안에다가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어떤지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가상의 공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이제 나의 나이라고 하는 변수 공간이 하나 만들어졌고, 여기에다가 정보를 저장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실행이라고 하는 블록에다가 정보를 넣을 겁니다. 34. 자, 이렇게 하면 마이크로비트가 전원이 들어왔을 때 나의 나이라고 하는 이러한 저장 공간을 마이크로비트 내부에서 알아서 만들어낼 것이고, 그것이 그 공간에 34라고 하는 정보가 저장이 될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나이라고 하는 요것은 이 정보가 저장이 될 공간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요 34라고 하는 것은 그 변수라는 공간에 들어갈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지금 34의 경우에는 이제 숫자형 데이터라고 부를 수가 있고, 숫자형 말고 다른 이제 뭐 문자 데이터도 넣을 수가 있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얘를 왜 시작하면 실행이라고 하는 블록에 이 블록에 넣었냐고 하냐면, 이 블록이 의미하는 것은 마이크로비트가 최초로 전원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실행되는 블록이 이 시작하면 실행 블록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어떤 기능이 작동하기 위한 무언가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이 블록 안에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한 반복 실행이라고 하는 이 블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록 같은 경우는 뭐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계속해서 반복 실행시키는 블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무한 반복 실행 블록 안에 들어와 있는 코드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언제까지 반복이 되냐? 마이크로비트 전원이 나갈 때까지 반복이 돼요. 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블록을 넣어봤어요.
하게 되면 왼쪽에 시뮬레이터를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아이콘들이 계속해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해서 뭔가를 이제 만드실 때 계속해서 반복돼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블록들을 무한 반복 실행 블록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아이콘 블록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연결해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실 텐데, 그럼 어떻게 지우는가? 간단합니다. 얘네를 필요 없는 것을 끌어다가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휴지통 버튼이 생기죠. 눌러주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삭제한 것을 취소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Z를 눌러주시면 다시 실행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 없는 거는 지워주시고,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마이크로비트가 가지고 있는 센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온도 센서도 있고, 빛 감지 센서도 있고, 그다음에 움직임 센서도 있고 여러 가지 센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센서의 값들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떻게 가져오는가? 자, 입력 메뉴를 눌러 보시면 아래쪽에 여러 가지 센서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이제 가속도 센서 값, 빛 센서 값, 자기 센서, 그러니까 요 이제 자기장이죠. 자기 온도 센서 값, 이렇게 해서 막 센서 값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이제 가속도 센서 값을 가져올 건데요. 이렇게 가져와서 원하는 곳에다가 끼워 넣으시면 이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논리블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블럭을 눌러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블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거 조건 선택 실행에 있는 블럭 한 가지를 맨 위에 걸 가지고 올게요. 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살펴보시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은 만약에 참 이면 실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참이면 실행. 이게 그냥 보면은 뭔지 좀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 여기 참이라고 하는 곳에 조건이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단은 눈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 연산을 가지고 와서 3이 10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실행하겠다라는 이제 조건문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뭐 이거는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조건이긴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조건이 참이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조건이 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맞는 말이 아니다, 틀린 말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것은 아예 실행이 되질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아이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콘을 넣으면 출력이 될까 안 될까요? 화면에 출력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이 블럭이 지금 실행됐기 때문에 이 하트 모양이 뜬 건데, 조건이 뭐냐면 3이 작다. 누구보다? 10보다. 3은 10보다 작잖아요. 3이 1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조건은 참이에요. 참이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한다면 얘는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조건이 3이 1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참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이 코드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아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 아무것도 화면에 나오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문, 다시 말하면 논리 블럭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저희도 나중에 이제 논리 블럭을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이 논리 블럭에는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어서 조건들을 더 여러 가지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조건을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일 때는 이렇게, 두 번째 조건이 맞을 때는 이걸 실행하고, 세 번째 조건이 맞으면 이걸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조건을 여러 가지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교 연산과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교 연산은 지금 조금 전에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논리 블럭, 보통 이런 논리 블럭을 조건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조건문.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흐름이 달라지니까 조건문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문에다가 한번 이 비교 연산을 넣어 볼게요. 비교 연산은 그 부등호 등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항과 오른쪽 항에 있는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건데, 이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렇게 해놨을 경우에는 뭐 수학적으로는 이제 의미가 없겠지만 0이 작다, 0보다. 요거는 사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건 거짓이죠. 0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것은 거짓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넣어보면 아마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될 거예요. 네. 자, 근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은 지금 앞에는 0, 뒤에는 0, 똑같이 지금 숫자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앞에 있는 건 숫자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문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문자를 입력할 때는, 그 데이터로 문자를 다룰 때는 항상 그 문자 안에 겉에다가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따옴표. 너무 지저분하네요. 다시. 자, 따옴표를 이렇게 땅땅 찍어줘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얘는 문자로서 우리가 입력한 것이다 라는 이제 약속이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0과 0을 비교하고 있어요. 0과 0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0과 0은 뭐 똑같지 뭐 다르지 뭐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땐, 사람이 생각했을 땐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컴퓨터는 아예 에러가 나옵니다. 숫자 0과 글자 0은 컴퓨터는 완전 다른 걸로 인식해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못 보던 화살표가 떠 있죠. 얘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무언가가 아예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다. 컴퓨터가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고쳐라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이게 떠 있으면 프로그램은 실행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빼볼게요. 이걸 빼서 그냥 숫자끼리 비교를 하면은, 요거는 지금 뭐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겠지만 컴퓨터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뭐냐면 0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그냥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얘는 거짓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아예 오류가 떠버린다. 왜냐? 컴퓨터는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데이터에는, 어떤 컴퓨터가 다루는 데이터에는 숫자형 데이터가 있고 문자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숫자는 숫자끼리의 어떤 비교가 가능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